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이런 식으로 야 뭉치자 한 팀 되자 그런다고 한 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제 틈이 벌어질 거고 그 틈이 이제 융화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럼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반환 움직임을 극복하고 이제 대표가 됐는데 결국엔 이제 원팀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만찬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저께 그 전당대회에서 1등으로 이제 뽑히면서 대통령한테 또 전화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오늘 만찬에서 어떻게 좀 잘 봉합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네, 멋있습니다. 네, 만찬 바로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민 게 아니잖아요. 네. 맨 처음엔 나경원을 밀었다가 그 다음엔 원희룡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도 채팅창에 부정선거다, 한가발 하면서 막 조롱하고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냐? 물론 선거 결과를 본다면 한 40% 정도가 상당히 크게 비토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원팀이 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럼 이제 한동훈하고 손잡자 그러면 다 한동훈하고 손잡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그 열기를 시키면서 한동훈 측에서 조금 낮은 자세로 오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제3자 특검 이런 걸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시키면서 낮은 자세로 대통령실에 우리 만나서 서로 화끈하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고 대통령실도 우리가 조율을 해보자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지금 한동훈을 비토한 분들 또 윤석열을 지지한 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말이죠. 이게 본드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가 본드입니까? 무슨 나무 판자 딱 놓고 못을 쳐갖고 탁 결합시키는 그런 접착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화학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이 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 난리 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앙금이 많아요. 그 앙금이 많은 이유는 지금 나온 김성수 평론가나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자가 풀어가야 되는 몫이거든요. 패자가 그걸 풀기는 어려워요. 승자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뭉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이런 식으로 야 뭉치자 한 팀 되자 그런다고 한 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제 틈이 벌어질 거고 그 틈이 이제 융화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럼 물질이 달라져 버려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요. 구두 보시면 아시잖아요. 구두가 고무하고 가죽하고 딱 붙어 있는데 이게 한번 떨어져 갖고 그때 잽싸게 안 붙이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면서 하나는 위축되고 하나는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고 붙여봐야 짝이 안 맞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적당한 시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찬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포용은 강자가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먼저 이겼기 때문에 내가 강자가 되었다라고 인식이 확실하게 있다면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베푸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그냥 본인의 능력, 무능을 갖다가 다 덮고 사실은 검찰총장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의 이슈나 주도권들을 갖다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건데 이게 중요해요. 이런 리더십에 묻혀가게 되면 존재감이 상실돼요. 그러면 그 묻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위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만찬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초부터
본드를 갖다 써서 붙이려고 했는데 본드가 내 손가락에 붙어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붙어야 될 가죽과 밑창과는 붙지 않고 내 손가락에 붙어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갖다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이 만찬부터 초긴장 상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언론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외부에 다 드러내게 된다면 봉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섬세하게 다 들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비공개하는 부분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양쪽에서 교묘하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양쪽도 댓글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댓글팀들이 더 능수능란하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만찬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또 한번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제 오늘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면 오늘 조중동 칼럼을 보게 되면 빨리 만나서 화해하고 손잡고 가라. 대통령도 참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또 이 등을 떠밀어줘요. 예. 그런데 다 이제 아마 오늘 좌파 쪽 언론들도 서로 손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한동훈이 광이 났던 거는 좌파들에게, 또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서 광이 났던 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준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신선하게 보이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깔쌈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과 딱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한동훈이 추구했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퇴색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거로 공격할 거예요. 역시 너네는 한 팀이었다. 그럼 민주당 공격하기 좋죠.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이는 또 이제 특검으로 가고 둘이 쌍이다, 작살내자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걱정했던 거예요.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벌써 주장하고 나오잖아. 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서 걱정했던 게 뭐냐. 당원들이 바보다 이거죠.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한동훈도 딜레마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오늘 만찬을 통해서 대통령과 오늘 입장이 나왔죠. 치열하게 소통하겠다. 근데 이제 소통을 하지만, 당원들을 위해 소통을 하지만 그게 진짜 결합되고 함께 가는 소통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소통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은 아마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고 빛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한동훈의 새로운 정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웃고 떠들지 몰라도 아마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서로 뒤통수 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뭔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늘 불안한 상황이 국민의힘에 계속될 수뿐이 없다.